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는 해석에 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형량 거래를 거절한 대화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통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독 보도 김영훈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뒤 이뤄진 검사와 변호인의 통화.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300만 불을 어떻게 입증해요? 300만 달러를 이 대통령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이 아닌 공범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입니다. 300만 불도 당연히 얘기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이화영 씨를 종범화합니까? 그냥 공범이 되지. 지금 저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어서 법정까지 유지할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받은 걸로는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떻게 이화영 씨한테 해줄 수 있을지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안한 형량 거래를 거절하며 법리를 설명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지 않았던 대화 뒷부분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협조 때문에 주변인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이화영 씨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이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다시 재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달해 볼게요.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죽겠습니다. 자백할 게 아니면 차라리 다 부인하라고 말한 뒤 통화는 끝납니다. 추가 수사들을 중단을 해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차라리 다 부인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법무부와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 관련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논란의 인물이 매블쇼를 찾았습니다.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평가 저는 지금은 유보하겠다. 늘 난 이게 말씀하셨죠. 본질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다가 잘린 판사 출신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논란의 인물 서민석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관련해가지고 매불쇼에서도 아주 강력히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왜? 서운하게 봤습니다. 아, 다 지켜보셨죠? 네. 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봤다는 것은 이제 뭐 억울한 점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네. 저희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는 나는 지금은 본질이 아니니까 유보하겠다는 네. 입장이에요. 특히나 우리 변호사님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악용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려는 세력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또 하면은 이게 세탁소 얘기 또 올라오거든요.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예.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하고 예. 헤어질 때 시간을 좀 드리는 네. 걸로 가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제 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상용이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불쇼에 섭외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박상용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물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내가 판단이 끝냈어요. 더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박상용이가 여기저기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아니 박상용에 대해서 들을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검사 말고 다른 일반 공무원들 같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인사조처가 됐거나 최소한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검사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뭐 들을 얘기가 뭐가 있냐는 그러니까 거야. 뭐가 더 필요해? 어. 다 나왔는데. 아니 이제 본인이 수사한 거니까 본인의 이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언론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오늘 보니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자기가 그 수사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던데 박상용이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인가 거기 나가서 예. 자기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의 공소치소 모임에 대해서 평가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당하면 재판받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치평론가 아니면 자기 뭐 총선 출마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돌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1시간씩 줄 건 아니죠. 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달라라고 하고 보니까 KBS 9시 뉴스 보도한 기자를 뭐 명예훼손으로 네, 고소를 고소했어요, 했더라고요. 근데 또. 그 근거가 어제 MBC 보도예요. 네. 근데 두 보도 다 박상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그렇습니다.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걸 녹취록을 뭐 짜깁기 했다 뭐 네. 이런 거더라고요. 아, 정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네. 너무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녹취가 하나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네. 아, 우리 또 최영진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녹취록을 좀 듣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네.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네. 요게 본질이야. 음. 첫 번째가 이따가도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조폭 연루. 아, 네네. 요걸로 잡아 넣으려고 했어.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다룰 대북 송금. 네. 세 번째가 그걸로 또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대장동. 아. 크게 보면 요런 세 가지로 그렇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야, 이 사건은. 됐죠? 네. 자, 그러면 조폭 사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여다보기로 하고 먼저 대북 송금 조작 수사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요, 이해찬 총리 수사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오늘 풀로 새롭게 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예. 2023년 5월 25일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분 걱정은 자기가 심경 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걸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가 이제 배신자를 지키는 게 아마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마 부지사는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검찰에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자백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기 사모님한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모양이더라고요. 그 뭐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면 동평이라고 저기 있고 그다음에 그 진미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되졌다는 거예요? 장영태가 아니고? 장영태도 돈을 그거는 그냥 후원금 낸 거 예, 장영태도 돈을 꽤 줬고요. 동시에 그리고 무슨 어떤 뭐 사무실도 저기 어떤 집도 하나 잡아줬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줬다는.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예,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뭐 특별하게 한데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 씨 그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 싹 묻는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간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이다 이건가요? 정치자금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 봉투도 문제인데 이거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 되겠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걸 오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아니, 나누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쪽하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 좋겠지만은 설주한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그 근데 사람... 그래 내가 일부러 그쪽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설주한 변호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일 근데 왜냐면은 일단 지금- 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부장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그래서 하여간 내가 민주당 입장이 어떻고 민주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일단 본인과 가족 그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저희 부장님께서 지금 뭐 사실 부지사 믿는 사람 부장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께서 와주셔서 조금 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요거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2023년 5월입니다. 이거 실수가 있었는데요. 2025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23년 통화 내용입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의 거짓 진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예. 그 이해찬 전 총리와 관련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김성태 씨가 그 동평에 뭐 돈을 줬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부지사한테 못 들으면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런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주범과 종범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주범과 종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에 협조하면 종범으로 만들어줄게라는 제안을 난 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누가 제안을 했든 말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니네가 이재명을 잡는 데 협조하면 이해찬은 봐줄게. 이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세상에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옛날에 부장판사 하셨다고 부장님 깍듯하게 하면서 네.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아.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그리고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해찬을 쭉 얘기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까지 터졌는데 이거 터지면 당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와.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수사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 이화영이 접견하잖아요. 그 접견 녹취록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검찰이.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부인하고 접견을 하는데 그거를 녹음한 거를 다 녹취록으로 풀어가지고 수사 기록에 해놨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게 뭡니까? 이화영의 정치적인 아버지가 이해찬 전 대표예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이해찬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이화영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들고 자기 국회의원 당선되고 하니까 자기가 못 맡으니까 나중에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사실상 이름만 올려놓은 거거든. 이름만 올려놓은 건데 이 사무실을 2번을 압수수색하고 여기에 뭐 김성태 돈이 들어갔다 누구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사실이면 이거 기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이해찬 대표 수사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사한 거 없던데요. 아. 사실상 자기들이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이 얘기 뭡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보니까 어젠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검사가 회유한 거 단 한 번도 난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설주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민주당이 보고가 될 거라고 이제 박상용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서 변호사님은 민주당과 연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이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이 부장님밖에 없어서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뢰관계자. 그러니까 서민석은 민주당과 단절된 존재로 파악하고 있나 보구나. 이화영이 가장 믿고 하니까 부장님이 솔루션을 만들어달라.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냥 검사가 변호인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주범 종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이제 좀 이해가 가네.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랬죠.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박상용 입장에서 이재명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회유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 사람이며 만약 현근택 이런 사람이며 안 되지, 민주당에 이걸 들어가면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서민석을 공략했던 거네.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 검사님.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사와 변호사가 가능한 대화라고 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어차피 나랑은 생각 다른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좀 예. 그 일종의 뭐 사실상의 프리바게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프리바게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작이죠. 그거는 선을 넘는 거고 네. 이제
그 영미 쪽의 프리바게닝은 아예 그 제도화돼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공범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면 마약 사건이 이제 그런 게 제일 많은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상선을 위해 자기 공급해준 사람에 대해서 불면 좀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게 공적 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다 보내줘요. 그건 뭐 마약 수사에선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예. 아니면 부패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뇌물이나 돈 전달자에 대해서 본범에 대한 수사를 협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단순 전달자는 좀 신병을 불구속으로 해주는 그런 거는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없는 걸 만드는 방향 같아. 그렇게 안 들을 재간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을 넘는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프리바게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 김영남 검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 핵심 얘기는 필요한 진술을 정해놓고 그렇죠. 이재명과 300만 불을 연계시키는 진술. 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해서 뭘 발견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제대로 말해.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정해놓고 이 진술을 해주면 무언가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라는 것. 이게 네. 핵심, 이 사건의 핵심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딱 그리고 거기에 다 맞아떨어지는 정황 맞아요. 녹취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지금.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범 종범 얘기로 계속 이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미 진행 중인 법카 사건 덮어주겠다. 가족들 수사 안 해서 구속 안 시키겠다. 네. 또 이해찬 대표 수사 수사 진행 안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건 뭔데요, 그럼? 이게 제가 제안한 건가요, 이게? 그렇지. 네. 자, 뭐 서민석 변호사를 왜 불렀냐? 다들 또 이런 분들도 글을 올리는데 네. 이 녹취가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이제 갑자기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서민석 변호사가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알아보고 있고 거기서 박상용 육성이 나오면 이 사건 끝난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때 네. 캠프의 관계자가 젊은 친구가 그 폰을 뭐 이렇게 하다가 봤다. 제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이에요. T전화를 쓰신 것 같아요. T전화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SK텔레콤. 일반 우리가 앱에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기본 앱 전화가 있고 T전화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 앱 전화에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 음성 기록 그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데가 있어요. 공간이 달라요. T전화는 별도의 녹음 파일고 그러니까 T전화 앱 자체에서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앱 하나를 지운 거죠. 나중에 이제 본인도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당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제 수사받고 압수수색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T전화에 있던 그 폴더에서 나온 건 맞더라고요. 아, 그거는 사실로 확인이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도 이제 반신반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맞는데 그리고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림 녹음 파일 보도했죠.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 니네 대선에 영향 미치려고 이거 대선 직전에 보도한 거 아니야? 3월 6일입니다. 저희 보도한 게. 네. 근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사전 투표가 언제 했습니까? 3월 4일과 5일에 했어요. 그 전에 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사전 투표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맞죠. 이거를 만약에 본인 선거에 유리하게 하렸으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저라면 한 3주 전에 2, 3주 전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정청래 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가 네. 뭐 진술 회유 조작 변호사라고 낙인 찍혀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아주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예. 아 이거 죄송해요. 아까 서운하다고 한 거.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반론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네. 뜻이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내 선거를 위해서 법률 특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때 해명하면서 내놓지 왜 지금까지 있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했다면 경선 일정이나 경선 룰이 잡히기 전에 내가 써갖고 유리하게 써야지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이걸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니 진짜로 최영재 씨 보세요. 내가 처음에 문자를 서 변호사한테 뭐라고 보냈어?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지금 보이는 거. 예, 요거요. 폭로자. 네. 예, 폭로자와 조작 공범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실 폭로가 아닌 본인 선거에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벌 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개한 다음에 KBS 네. 보도 나온 날, 예. 다음 날, 네, 아니 보도 나오고 나서 보도 나오자마자 이거를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내고 좀 알아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백정화 사모님한테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이화영 변호사 부인입니다. 예. 아,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시죠? 아, 이화영 부지사의 네. 부인. 예.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3월 5일 날 제가 백은종 씨가 하는 서울의 소리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검찰에서 조사받고 내려가는 길에 사실은 사모님을 만나서 핸드폰을 맡겨서 포렌식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청주에서 알아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우리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제가 문자로다가 사모님 오늘 핸드폰 드리고 싶은데 왜 연락이 안 되세요 하는 문자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네, 찾으려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뭐 매불쇼는 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 중요한 게 그만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녹음 파일 자체를 조작했느냐 아니냐, 그렇지, 이 음성을 그거는- 만들어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짜깁기를 했다 그랬는데 짜깁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편집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1시간 내에 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잖아. 나온 것만으로도 솔직히.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뭐 애원을 하잖아. 네. 박상용이가 애원하고 우리가 타임라인대로 우리가 봤잖아요. 봉지욱 기자님. 그러니까 나는 본질만 얘기하자는 거야. 나는 우리 뭐 변호사님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선거는 알아서 좀 띄워주시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평가가 예, 다르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전 하고 싶지 않다. 왜냐? 본질이 사라지니까. 이거 중요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영교 의원도 매불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부분 서영교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좀 아니다. 아, 그거는 봉지욱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법 절차에 맞춰서 후원을 했던 후원금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막 억지로 짜맞춘 거야. 아니, 그조차도. 김강민 변호사가 저랑 나왔을 때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었어. 검찰에서 강압 그것도 또 강압 그쵸, 수사를 이것도. 하고 네. 그 상납했다는 그 자료를 수사관이 만들어서 제시해서 인정하라고 하니까 강압 수사에 그냥 거기 어쩔 수 없이 사인했는데 그 법정에 와서 그 돈을 줬다는 분 있잖아요. 지금 장모 씨. 네. 이분이 지금 법정에 와서 야 나 그때 검사랑 수사관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매달 얼마씩 줬다라고 이미 답을 딱 정해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른 데에 쓴 돈도 그 날짜를 끌어다가 그렇죠. 이해찬 총리한테 네. 준 것처럼 짜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에 나오는 박상현 검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혹시라도 높아지면. 아, 혹시 네. 또 오해하실까 네, 봐. 네. 진짜 뭔가 잘못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까 봐. 그렇죠. 그건 네. 아니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그러면 평화경제협회 후원금으로 들어간 돈은 후원금 기부금 다 돼요. 그건 그건 지정 단체. 그러니까 네. 지정 단체면 이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후원금을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세액공제나 이런 네.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식 후원금. 기부금을 네. 한 건데 어. 그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거 이화영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이해찬 전 대표니까 그렇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 통화하고 나서 6월 12일 경에 근 더 세게 얘기합니다. 이 쌍방울에서 이렇게 북한에 돈 주고 이런 거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해요. 그때 6월 12일에. 근데 6월 18일 경에 또 뒤집어 버려. 아, 맞아요. 네. 또 뒤집어 버리니까 그 다음 이 지금 통화 녹음 2개 공개됐잖아요. 지금 들으신 거는 2023년 5월 25일. 그렇습니다. 6월 18일에 또 뒤집으니까 6월 19일에 또 서 변호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봉지욱 기자님, 그 뭐 대북 사업 관련해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불러놓고 그거밖에 안 묻습니까? 뭐 녹음 파일이 몇 개 더 있냐, 다른 내용 뭐 없냐 이런 거 안 묻습니까? 아니 그 더 있다면 뭐 한 시간 나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아서 아니, 하시겠지 그거는.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아니요, 그거 다 알아. 근데 그런 걸 안 묻지.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면 내가 또 뭐 하면 자꾸만 댓글에서 세탁소 돌린다. 이러니까 나는 이러면은 정말 너무 스트레스야. 왜냐면 난 본질 빨리 좀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이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저는. 본질로 돌아가시죠.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박상용이 불러가지고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도 진짜. 나는 괴로운데 지금 우리끼리도 그래버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아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정조사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마 증인으로 나가시죠. 네. 나가시고. 아, 증인으로 네. 나가세요. 그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는 아마
그 5월 25일하고 6월 19일 네. 통화는 아마 풀 버전으로 다 틀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도 그걸 원해요. 근데 네.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아. 조금씩 그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화를 5월 25일 그리고 6월 19일 말고도 다른 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로도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한 거 같아요라는 심지어는 네. 아니 저도 그때 이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파일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파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선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바빠가지고 그냥 발견하는 대로 앞에 거부터 이제 막 까보고서 지금 또 네. 보내고 하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박 검사가 저 사임하고 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왜요? 나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면회를 또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부지사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가서 위로 좀 해주고 혹시 무슨 이상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래놓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아유 역시 공무원이 다르시네. 피의자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지사 한 서너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 수원구치소에서 사임한 변호사 그만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임을 한 상태면 비선임 접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임이 안 된 변호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은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굳건하게 지키시라 나하고 약속한 대로 굳건하게 가시라 하고 그런 말씀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 박상용이는 진짜 잔인한 인간이야. 그쵸. 이자가 자기가 괴롭혀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 예를 들면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잖아. 지가 괴롭힌 거잖아.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걱정된 게 아니야 얘는. 만약에 뭐 잘못되면 수사 날라가니까 이재명 못 잡으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달래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박 검사를 갖다 옹호할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와, 아니 본인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그거 괜찮냐고 막 위로해달라고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와, 진짜. 그 박상용 왜 편 드세요 갑자기? 시원하 나 묻고 싶었어. 아니 그때 그 공판을 하면서 그 수원 법원에 그 관람하셨던 기자님들을 많이 이제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화영 부지사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 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제 법정에 나온 게 한 번인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 부지사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시간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조폭. 그거는 우리끼리 할 건데 이거는 안 해도 되나요? 이혼한 부분? 이거는 이건 안 해도 되고. 아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박상용이 아까 녹음 파일에서 국정원 문건 나와서 게임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 문건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북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수사 내용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국정원 문건에 있다고 제가 이걸 다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찰총국 이호남이 지난해 3월경 그러니까 2019년 3월경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김한신이 국정원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우리 김한신 선생님이 2024년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검찰에서 김한신을 부른 거예요. 제 보도 직후에. 김한신 압박을 합니다. 김한신 대표는 당시에 굉장히 지금 말기암 암투병 중이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의 정말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분 가량 저랑 통화한 게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한신의 이 증언이 그러니까 저랑 직접 통화를 한 거니까 이건 법정에 나가도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공개를 하기 전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되면 김한신이 말하는 쌍방울 사건 이 뭔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은 돈 주고 리오남 만나잖아요.
김한 씨는 그냥 리오는 그냥 만납니다. 아. 그 정도로 오랫동안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남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제가 이제 다시 봤어요. 옛날에 했던 인터뷰 봤더니 야 이거는 지금 보도하면 크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게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아니 이 문건만 봐도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는 게 딱 나오지 그렇게 나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까 들으신 그 녹음 속에 마치 그 국정원 문건을 보고서 유죄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온 국정원 문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뭐 북한한테 스마트팜을 건설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뭐 그랬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만 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계속 국정원 압수수색을 더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녹취는 저희가 오늘 안 들었어요. 네. 예. 네. 그 아니 부분. 근데 앞전 처음 들은 것도 국정원 나옵니다. 그거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설득을 해달라 그러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런 문건을 이게 증거잖아요. 네. 그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 싸그리 무시했어요. 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작성한 2급 기밀 문건에도 있어요. 2급 기밀 문건에 결재하는 국정원장입니다. 거기도 안부수라는 사람을 협조자로 고용하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그만 잘라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부수와 쌍방울이 붙어서 주가 조작을 하면서 국정원을 팔아먹고 다닌다. 그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민석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끝으로 이 얘기 안 하면 또 어디 가서 저한테 손하다 가실까 봐 미안합니다. 아주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할게요. 저 판사 시절에도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거든요. 네. 저 우리법 연구 회원이었고 뭐 그래서 지난번에 김상환 그 법원 행정처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저를 추천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사람이 그 뭐 무슨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뭐를 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뭐 회유하고 조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은 좀 믿어주시고요.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예요. 적어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공소 취소 또는 가석방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7년 8개월 형 중에서 이미 반 이상 복역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분들이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할 측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아직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제 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기관 보고가 진행 중인데요. 뭐 여러 관심사들이 있겠지만 박상용 검사가 현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뭐 오전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고 오후에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래요.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하고 서로 목소리 막 올라가고 그랬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오늘 오전에 전용기 의원이 또 공개했던 녹취가 또 하나 있었고 또 어제도 오마이뉴스 통해서 나온 또 KBS 보도 통해서 나온 녹취들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대부분의 관심 있는 분들은 이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어떻게 하던 것인가. 뭐 말로만 있고 설로만 있고 우리가 영화나 뭐 소설 등등에서 상상의 영역에서 구현되던 것들이 박상용이라는 실제 현직 검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어로는 우리가 회유, 압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 케이스별로 봤을 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에서는 진짜 다양한 거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수수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타깃을 정해놓고 이 타깃을 골인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고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인, 입고 뭐 표현을 써서 골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결국은 구속 기소. 네, 구속 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를 때 드리블을 할지 페이크를 쓸지 패스를 할지 2대1 돌파를 할지 뭐 이런 거는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골도 오른발로 넣을지 왼발로 넣을지 헤딩을 할지 엉덩이로 넣을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말하자면 박상현 검사의 그거에서 그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녹취가 공개되는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점이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22년 9월달에 구속됐어요. 예. 그럼 3월달까지는 이재명 관련된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에 시작돼요. 3월에 시작되고 5월 19일 날인가 이화영 지사가 모종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24일 날 나와서 진술할게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엄청 출정이랑 말하자면 우리가 진술 세미나라고 불리는 검찰에 나가는 걸 엄청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얘기들을 엄청 했겠죠. 예. 박상현 검사 녹취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밤까지도 데리고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사실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고 24일 날 나와서는 완결된 조서를 쓰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식의. 그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걸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틀 있다 얘기해주겠다. 그렇죠. 나는 변호인을 만나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25일 5일 날, 날 박상용이 애가 단 서 거죠. 예.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려운 부탁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로 했어요. 그 지금 면회 갔다 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접견 갔다 왔고 거의 한국 사회 노레스트 검프. 그렇죠.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는 없습니다. 곳이 예. 지금 아니, 이 사건에도 중심에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박상현 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자기의 변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완전히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실제 무엇이 잘못된 말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 뭐 요청도 받았고 그쪽 변호인들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 하기로 했는데 실제 내용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요 박상현 검사의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박상현 검사의 그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과의 어허. 상황, 그리고 김성태의 접견 녹취록, 그다음에 김성태 말고 방용철 뭐 안부수 예, 등등등 예. 관련된 사람들의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잖아요. 그럼 박상현 검사 말이 다 틀려요. 정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기자들도 많이 알고 네.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오마이뉴스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뭐 어쨌든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희도 안에서 뉴스룸 내에서도 혹시나 이 릭 될까봐 계속 예. 세게 될까봐 되게 철저하게 안보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저것 단편적인 조각들인 것 같지만 아까 지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 박상현 검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는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청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답변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걸 자꾸 일정만 잘라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마치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먼저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선동하는 거지, 이런 맥락을 하는 건데 네. 나오는 모든 조각들이 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이거를 입증할 만한 걸 무언가 제시를 하든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심지어 지금 박상현 검사 얘기하는 것처럼 서 변호사가 먼저 요청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상식에서 보았을 때 그럼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도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검사가 평소에 하는 말인가? 제가 서초 출입을 안 해봐서 이걸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띄워주세요, 저 이미지들을.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저자세고 본인이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청탁을 하는 하고 있는 거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네, 누가 이거는 봐도, 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저기 어디가 짜기가 된 거고 저기 무슨 음절 단위로 잘라가지고 조작한 게 아닌 이상 저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바로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면서 박상현 검사가 하는 말이 추가 수사들 지금 자기가 중단해 놓고 있다. 자기가 중단해. 검사들은 검사대로 불만이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부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화영 씨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저게 1년의 문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죠. 협박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 수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2년이 걸렸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했다 백현동 갔다 뭐 의료원 갔다 FC 갔다가 변호사 대납 갔다가 쌍방울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골키퍼랑 1대1 상황이다. 내가 지금 골 넣기 직전인데 갑자기 왜 이러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앞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금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다.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꼭지가 따지면 예. 우리가 이재명을 영장을 뭐 예를 들면 수사를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요런 지금 개연성 앞에 서 있고 그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이화영 부지사가 다 받은 걸로 하고 10년 가죠. 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 앞에 통화 내용이랑 그 보면. 10년부터 시작한다라는 10년부터 시작하는 예. 거. 그걸로 가면 그걸로 정리합시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전용기 의원실에서 오늘 그 오후에 공개한 그런 우리가 뭐죠?
언론 보도 기자회견 설명 자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된다. 판사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통화 녹취록이 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쪽에 협조하라고 요청하면서 김성태 씨하고 박상현 검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네가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씨가 곧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질질질 끌게 되고 시간을 되게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 사이에 나가버리면 돼. 대신 우리는 이재명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너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박상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김성태 씨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확히 종합을 해보면 실제 서민석 변호사나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 했던 말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사이즈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는 빼줄게. 너 나가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 중에 그 이해찬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뭐 대납해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면 이해찬이 곤란해진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협박 말고 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각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현 검사는 되게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 전용기 의원하고도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희 뭐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도 실명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늘 선서는 왜 안 합니까? 증인 선서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자신 있고 막 토론하자 방송에서 할 거면 오늘 증인 선서 딱 하고 다 시원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뭐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쫄린 거지 쫄은 거. 지금 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이분이 부쩍 SNS에 글도 많이 올리고 부쩍 그 방송도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쩍 전용기 의원 같은 사람을 막 직접 공격하는 수 있는 게 되게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니 빨리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기 상사들이나 옛날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지금 저기 국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비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박상용에 대한 옹호 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대기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회의장 밖으로 지금 일단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증인 선서 안 하고 들어와서 저 사람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일종의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미 없는 것이고 이 위원회에서 증인 선서 하지 않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박성현 검사의 입장이나 처지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박상용 검사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 그 행태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이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사이즈는 그러면 유력 대선 주자를 건드려야 되는 사이즈인데 이거를 부부장검사 한 명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사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양쪽에서 경쟁을 하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의 지검에서 사건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수사를 다른 수사지만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대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특수수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 수사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처리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까지 갈 건지 이해찬까지 갈 건지 이걸 박상용이 어떻게 검사합니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위와의 협의 속에 있었던 거고 저는 박상용 검사가 지금 두 가지 고립에 빠져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검찰 내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하게 난리 나야지. 정당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기소해서 지금 유죄 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부분도 있는데 왜 이거를 정치가 정당이 건드리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그 고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여론에서는 박상용이라는 이름만 떠돌아다녀요. 근데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걸 나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런 거예요. 다 뒤집어 쓴다고 보는 뭐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적극 항변 모드로 예를 들면 개별 디테일의 어떤 부분은 양보해서 박상용 검사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지금 박상용 검사가 해야 되는 건 이 수사가 정당했고 이것뿐만 아니어도 이 기소는 정당했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 수사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은 들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갖고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화 기록이 없어요, 박상용 검사는. 근데 맞아요. 이 통화를 갖고 뭐 풀을 까면 풀 녹취를 까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는 박상용 검사 장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박상용 검사의 표현을 빌자면 나는 주범이 아니에요. 완전 주범은 따로 있어요. 나는 종범이에요. 이게 어떻게 봐도 종범이지 내가. 이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윗선에 대한 얘기를 본인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같으면 이프로스가 난리 나고 뭐 위에 뭐 저 사람이 지금 부부장 검사니까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줄줄이 사탕으로 뭔가 나와야 될 판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지금 저기에 목소리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정유미 검사장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내용들은 검찰 자체가 조용합니다 지금. 그럼 지금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고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TF도 있고 감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ING라고만 돼 있지 뭔가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도 뭐 여기 저기 이제 노출된 거 보면 법무부가 가진 권한으로 이걸 다 해결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던데요. 그래서 조성호 보좌관이 예.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이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 5월 17일이 징계시효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공식 입장도 비슷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지검에서 그 자료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 서울고검 TF에서 이걸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수원지검의 현장 조사도 이제 4월 9일에 가서 할 것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게 되면 4월 말 안으로는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실제 이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수사를 할 때 이 사건을 2023년, 2022년 요때 이렇게 건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윤석열이 힘이 좋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박상용 등등등 이 수원지검에서 움직였던 사람들 힘이 제일 좋을 때에서 중앙지검하고 서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많이 했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검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쟤네 저렇게 가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골적으로 그쪽 편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죠. 실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날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박상용이 계속 주장하는 게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윗선은 그때 가만히 있어? 나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이프레스에다 올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읍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침묵을 택하면서 그 말을 오히려 아무런 그 대답 안 하는 걸로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정유미 검사장만 혼자 먼저 이제 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지휘 라인에 조금 이제 입장을 조금 밝혔는데 그럼 그게 확산이 되거나 이게 이 정권이 우리를 죽인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전부 다 부인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일면 검찰이 약간 비겁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검사 집단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검사들의 이례적인 침묵에 대해서 지금 박상용 검사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상 정치적인 탈출구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걸 탈출로로 해가지고 이 국면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굳이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갖고 저렇게 열심히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 홍보 장사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우리가 동조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듣기로는. 그러니까 뭐 정치권 얘기할 때 어떤 장이 서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그런 인물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증인 부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장식 의원이 얘기했던데요.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윗선부터 부르는 경우도 예전에 있거냐. 그때 한동훈 장관이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반사.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다음에 부를 테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데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호 장관도 지금 앞서 얘기하셨지만 그 순서대로 그리고 뭐 감찰이면 감찰 그리고 징계 시효가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단순히 박상용이라는 개인 검사 한 명이 아니라 당시 검찰 조직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서 이재명 주변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은 보도로 보고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고 뭐 이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도 처분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